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질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질문을 좀 남겨주셨는데, JJ 리더님 영상은 2번 이상 다 보았고, 매일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날 내일 들어갈 종목을 5개 혹은 10종목을 추려서 다음날 장 시작 전 예상 체결가를 검토하여 한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면 10번 중에 6, 7번 정도를 실패를 합니다. 1년 되어 가는데 아직도 많이 마이너스입니다. 당일 매매를 복귀해 보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종목에 들어가고 지지점을 잡고 들어가면 하락하고 매도하고 나오면 상승하고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렵긴 어렵네요. 책도 보고 다른 사람의 영상도 보았지만 막상 장이 시작되어 돌아가면 많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고민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저렇게 잘 되지 않고 10번 매매를 하면 6, 7번은 실패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누적으로 쌓였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익이 계속 나는 성공한 트레이더로 가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0에서 시작해서 7, 8, 90으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다 1, 2, 3, 4, 5, 6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7, 8, 90을 밟는 단계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지금 6, 7번의 실패가 밑거름이 되고 경험이 돼서 그게 나중에 다 노하우로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내일 매매할 종목을 5종목에서 10종목을 뽑아 놓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선택과 집중에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 제 채널에서 요 돋보기 표시 누르시고 선택과 집중 한번 쳐보시면 관련 영상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주식 매매 선택과 집중, 나는 어떤 매매를 잘하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10번 중에 매매해서 6, 7번이 실패를 한다. 자, 이러면 지금 구독자분께서 하시는 매매 접근 방식이 일단 잘못된 겁니다. 승률이 이기는 쪽으로 6, 70%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쪽으로 6, 70%가 나온다는 얘기는 매매 접근 방식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매매가 뭔지를 먼저 캐치를 하고 나는 단기 투자 중에 어떤 매매 방식을 잘하는지 중장기면은 어떤 매매 접근을 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먼저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매매를 일단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누적 수익이 쌓였을 때 다른 매매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확장성을 가져갔을 때 계속적으로 승률을 높이는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5종목에서 10종목을 추려서 다음날 본다고 하셨는데 예상 체결가를 본다고 하셨는데 저조차도 아침에 예상 체결가를 저도 봅니다만 저는 매매할 종목을 전일 적게는 한두 종목, 많아봤자 네다섯 종목을 넘기지 않아요. 대상을 좁혀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5종목, 10종목을 어떻게 봅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장이 시작되자마자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들도 대응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될 종목이 3종목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그러니까 5종목에서 10종목은 많다라는 거죠. 저조차도 5종목도 많은데 10종목을 어떻게 봅니까?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자, 이러한 내용은 이 마케팅 같은 데서도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타겟팅을 좁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피아노 학원 같은 걸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피아노 학원 간판 붙여가지고 원생을 모집하는 것과 8세 이하 어린이 전문 피아노 학원 같은 간판을 걸고서 원생을 모집하면 어떤 피아노 학원이 잘 될 것 같으신가요? 오히려 많은 대상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피아노 학원보다 8세 이하 어린이 전문 학원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대상을 좁힌 피아노 학원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인데 주택이든 아파트든 뭐 상가든 다 그냥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치과 전문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 전문 인테리어, 이렇게 만약에 간판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일이 더 많이 들어오고 좋은 성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주식도 비슷합니다. 내가 공략할 종목을 좁히는 게 관건이에요. 매매 종목 수가 많다라고 해서 절대 수익이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매매 종목의 대상도 좁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매매, 일단은 거기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승률이 7, 80%가 나오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한번 최대한 매매 종목 수를 좁히고 또 매매 대응하는 종목을 좁히고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한 것도 한두 가지로 좁혀서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아마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수급주 매매에 대한 문의를 또 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수급주 매매 관련해서는 사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업로드 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의 질문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부강약품이 이 상한가 들어가는 날 이렇게 한번 봉이 만들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니까 자, 이게 수급주 매매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자, 그 다음날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75% 구간에서 1차 매수, 50% 구간에서 2차 매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떨어져서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종목 선정이 되고 다음날 빠르게 떨어져서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첫날 대응을 저는 가장 좋아하고요. 두 번째 날까지도 대응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날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체결이 안 됐다면, 그리고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안 나왔다면, 두 번째 날까지는 대응을 해요. 근데 세 번째 날부터는 대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날까지도 대응을 해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날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 날까지만 매매 대응을 하시는 걸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또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이 종목을 수급주 매매 대응해서 수익을 내셨어요. 예, 이 종목이 이제 수급주 매매 부합이 되잖아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형보하던 구간에서 정배열 초기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장대 항봉 딱 나왔잖아요. 전고점 돌파하는. 자,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거래대금 역대급으로 터졌고 아래 구간에서 첫 번째 나오는 장대 항봉 가장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75% 구간에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났겠죠. 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어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수익을 줬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수급주 매매는 장이 좋을 때, 상승장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매매 방법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고 하락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수급주 매매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수급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베팅을 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이 된다? 하락장이 만들어진다? 자, 그거는 메이저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로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죠.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 종목의 움직임이 많고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수급주 매매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일 때 시장이 좋은 분위기일 때 수급주 매매를 대응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수급주 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덴티움을 보면 분봉상 제가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덴티움이 자, 요 날 이제 수급주 매매에 부합하는 이 분봉상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죠. 자, 분봉상의 움직임, 제가 좋은 분봉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공유한 영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분봉상 상승이 한 차례 강하게 나왔죠. 오전부터. 그리고 얘가 요렇게 횡보하는 박스 구간 만들고 고점 형성하고 거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쵸? 돌파 이후에 조정 주면서 그 고점 자리 터치 안 하고 지지받고서 또 돌파 나오죠. 자, 짧은 구간 또 박스 만들고 또 돌파 나오죠. 그리고 그 자리 또 지지하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약간 깨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위에서 마감했어요. 자,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잘 기억하세요. 왜 좋냐? 파동이 나올 때 이렇게 상승 N자형을 그려가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종목, 이런 돌파를 하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지지가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런 분봉상의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떨어질 때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봉상의 움직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덴티움은 어때요? 자, 이런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곳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좋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N자형 파동의 스토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확 쳤다가 위에서 이렇게 노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종가가 여기서 끝났어요. 자, 이런 게 만약에 일봉상만 보고서 판단을 했는데 수급주 매매에 부합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푹 빠졌어요. 이런 저점 라인 이탈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tum에 떨어진다니까요. 여기에 스토리가 없잖아요. 이 구간에. 지지 저항을 만든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푹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없이 그냥 위로 쭉 상승이 나오는 분봉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 이해되시죠? 예, 제가 지금 굉장히 디테일한 꿀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 종목 좀 더 볼까요?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움직였거든요. 자, 이 종목도 이날 이제 수급주 매매에 부합하는 캔들이 떴어요. 그런데 일봉상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좀 진입이 된 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런 매물대도 좀 존재한 게 부담스러운 종목이죠. 자, 분봉상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자, 이날이 2월 23일입니다. 자, 2월 23일 날, 요 날이죠. 자, 요 날 어때요? 얘도 나쁘지 않게 움직였죠. 자, 요렇게 처음에 상승 강하게 한 차례 주고, 이렇게 박스 만들고 여기서 돌파 나오고. 그죠? 여기서 또 이렇게 파동 주고서 돌파 나오고, 요렇게 돌파 나오고, 여기 돌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또 저점 지지하면서 총가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죠. 자, 요런 자리 지키면서. 예,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어때요? 75% 구간에 터치했다가 전일 종가에서 한옥가 아래까지 얘가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어요. 시장이 하락이 나오니까. 왜? 수급주 매매는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특히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은 일봉상으로 보면 그걸 다 회복을 해주고 결국엔 또 상승이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전일 종가 한호가 밑에까지 반등을 줬기 때문에 뭐 욕심 없이 이런 데서 매도했다면 또 수익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핵심은 요렇게 전일 수급주 매매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봉상에 이 N자형 파동을 만들어 가면서 스토리를 쓰는 종목이 좋다. 한 번에 급등하는 종목보다. 자, 그리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다음날, 그 다음날 매수해서 수익 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다음날 만약에 타점에 안 왔다면 이틀까지만 매매하자. 그리고서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주 매매에 대한 질문은 이제 제가 댓글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더 이상은 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수급주 매매 영상은 진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매 매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영상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투매 매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영상을 공유를 하지 않고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거는, 다만 제가 실전 매매 영상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하시고 뭔가를 좀 깨우쳐 가는 과정을 만들면서
본인의 실력을 좀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다만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이 투매 매매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매매예요. 왜냐하면 중급자, 상급자 정도 레벨에서도 이 투매 매매 잘못 대응을 하면요. 물려서 하염없이 이 곤두박질치는 종목으로 손해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대응하기 힘들고 어려운 매매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것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 매매 대응하면은 계좌 다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매 영상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스스로 좀 공부하는 차원으로 영상을 공유 드리는 것뿐이지, 예, 제가 안 가르쳐 주고 싶어서 뭐 매매 영상을 안 만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봤고, 또 수급주 매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주말 잘 쉬시고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1일이기 때문에 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이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